날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 접촉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다시 추대됐습니다. 경제를 총괄하는 내각 총리는 박봉주에서 김재룡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영남에서 최룡해로 교체됐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 금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승소함에 따라 앞으로 수입 금지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밤사이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 여러 얘기가 오갔는데요. 일단 문 대통령은 두 가지 이벤트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또 하겠다 이거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한국으로 초청한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북한 얘기를 들어보고 그걸 트럼프에게 전달해주는 이 메신저 역할을 시사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도 빨리 좀 알고 싶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40여일 만에 마주 앉은 한미 정상.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차기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남북 접촉을 통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정상 간 담판,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북미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im Jong-un has been really somebody that I've gotten to know very well and respect, and hopefully, and I really believe that over a period of time, a lot of tremendous things will happen.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단계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도 가까운 시일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사의를 표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남북 대화로 다시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멈춰있던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빨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혹시라도 좀 풀어줄지,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제재를 풀 생각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 중재안에 대해 논의를 좀 해봐야 한다는 말로 어느 정도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현 수준의 제재가 적정한 수준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추가 제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Frankly, I had the option of significantly increasing them. I didn't want to do that because of my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남북 간 경제 협력에 대해선 인도적 지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이지만 이 역시 비핵화 국면과 함께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기가 되면 지원하겠지만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When the right deal is made and when the nuclear weapons are gone, I just think that North Korea has potential as great as anything I've ever seen in terms of potential.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 가능하다며 한미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러시아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재 완화에 대한 부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중재안에 대해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d have to see what the deal is. There are various smaller deals that maybe could happen. Things could happen. You can work out step by step pieces. 정상회담이 끝난 뒤 청와대는 우리 측 중재안에 대한 미국 측 반응과 관련해 여러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매우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었다며 더 이상 공개를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회담이 열렸던 워싱턴 현지의 저희 KBS 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회담 뒷얘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 특파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미 공동의 목표 그리고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남북 정상회담 필요성에 한미 두 정상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결단을 전제로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시사했죠. 남북, 북미, 그리고 남북미 간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네, 관건은 우리 측의 중재안을 미국이 얼마나 전향적으로 수용하느냐 이거였습니다. 쟁점별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번 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이 첫째, 북미 대화 재개 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다음으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일부 제재 완화 가능성, 그리고 한미 동맹 강화 방안입니다. 먼저 한미는 포괄적 비핵화 합의, 즉 전체 비핵화 범위와 규모에 대한 북미 간 합의를 한 뒤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타결식 협상 대신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일단 무난한 결론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금강산, 개성공단 이런 걸 비롯해 이 제재 완화 부분은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고 봐야겠죠? 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이었죠. 지금도 미 의회나 언론 등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까지 제재 완화는 안 된다. 이런 강경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현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되 북한이 진전된 입장을 보이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라고 여지를 남긴 것이고요. 다만 인도적 지원 문제 등에 대해선 유연한 입장을 보여서 제한된 범위의 제재 완화는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북한 문제가 안 풀리면서 이 한미 공조도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은 좀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네,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 열리기 전부터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워싱턴으로 총출동해서 이 사전 정지 작업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 점, 전날 폼페이오 장관이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대북 제재의 여지를 남긴 점, 또 미 의회에서 한미 동맹 결의안이 발의된 것 등이 양국 간 공조를 확인한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향후 대북 특사 파견이나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결단을 이끌어낸 뒤 제재 완화가 논의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문 대통령으로선 김 위원장을 설득해야 할 무거운 과제를 짊어지게 된 셈입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트기나 미사일 등 한국 정부의 군사 장비 구매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첨단 무기 구매에 북한이 강한 반발을 해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서 미국과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무위원장으로 다시 추대됐고 경제를 지휘하는 총리는 김재룡 당위원장으로 교체됐습니다. 북한의 새 인선을 김경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다시 추대됐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내각 총리는 박봉주 현 총리에서 김재룡 자강도당 위원장으로 교체됐습니다. 김재룡은 북한 군수산업의 중심인 자강도당 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 1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되며 가장 먼저 호명됐습니다. 또 당 중앙군사위원회에도 새로 진입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바뀌었습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물러나고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올라섰습니다. 최룡해는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도 선임됐습니다. 최룡해는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동료인 최현의 아들로 북한의 사실상 2인자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대미라인인 김영철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국무위원회 위원에 선임돼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도 개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일본의 원전 사고가 났던 인근 지역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우리나라 규제가 과연 부당한 건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입 금지 조치는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기구는 우리나라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WTO는 오늘 새벽 0시쯤 이 같은 판단을 공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일본 후쿠시마와 그 주변 등 8개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또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의 세슘이 검출되면 17개 핵종에 대한 검사를 요구해왔습니다. 지난해 1심은 이런 조치가 관련 협정상 차별 금지나 과도한 무역 제한 금지를 어긴 것으로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1심 결정이 바뀌는 경우가 드물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다시 들어올 것이란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WTO 상소기구는 1심을 뒤집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규제가 차별적이지도 않고 무역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 겁니다. WTO 상소기구가 위생 및 식품위생협정 위반 사건에서 1심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승소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1심에서는 일본 환경의 유해성만 입증했는데 상소에서 환경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한 것이 주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다만 우리나라가 수입 금지 관련 정보를 자세히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WTO 승소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1953년 처음 생긴 낙태죄가 66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임신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당장 낙태를 전면 허용하진 않고 내년 말까지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해서 낙태를 어느 경우에 허용할 것인지 등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세배 기자가 이번 헌재의 결정을 전해드립니다. 2012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헌재는 낙태를 한 여성과 의사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한 현행 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헌법 불합치를, 3명은 단순 위헌 의견을 냈고 합헌 의견은 2명이었습니다. 헌재는 먼저 태아의 발달 단계에 관계없이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임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낙태를 곧바로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가 가능한지, 사회 경제적 사유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등이 개정안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임신 22주로 언급했습니다. 이때부터는 태아가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 전까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으로 낙태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헌재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개정해야 하는 관련 법들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 그리고 모자보건법을 고쳐야 하는데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 이런 쟁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의료계도 낙태죄가 의사를 범죄로 내몰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의료인 교육을 포함해서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낙태 시술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을 손봐야 합니다. 모자보건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모자보건법은 낙태가 불법이라는 전제 아래
임신 24주 이내에 예외적인 5가지 사유에만 낙태를 허용합니다. 정신장애는 유전되지 않는데도 낙태를 허용하고 출산을 해도 살 수 없는 문해아는 낙태 허용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태아를 위해서나 산모를 위해서나 그런 부분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성 건강에 위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는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입니다. 헌재는 임신 22주 내외를 언급했는데 의료계 안에서는 12주에서 16주 이내까지 허용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이 시기까지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없고 낙태 때 임신부의 합병증 우려도 적기 때문입니다. 낙태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시술이 아닌 약물 낙태도 승인할지 등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단지인 개포주공 1단지 종합상가에서 명도 집행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조합원 측이 밤새 대치했습니다. 기타 교통사고와 화재도 잇따랐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은 정유진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늦은 밤, 재건축 추진으로 영업을 중단한 개포주공 1단지 종합상가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재건축 조합 측에서 철거를 위해 상가에 진입하려 하자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일부 세입자들이 막으러 나온 겁니다. 깜깜하고 사람들 안다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얘기. 강제로 진입하지는 않아 큰 충돌은 없었지만 밤새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주방의 식기들은 새까맣게 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주민 5명이 대피하고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레인지 위에 있던 종이 상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울 노들길에서 택시와 SUV 차량이 충돌하면서 택시가 전복됐습니다. SUV 차량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44%,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부산 송정 앞바다에서 5명의 선원이 타고 있던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다른 어선에 4명이 구조됐지만 1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중앙특수구조단 등을 현장으로 보내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가수 승리가 연루된 클럽 버닝썬 횡령 의혹과 관련해 회사 2군데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들 국내 회사 말고도 타이완 쪽에도 린사모라는 투자자가 있다는데 그 사람도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일단 우편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 배후에는 중국 폭력 조직 삼합회가 있다는 설도 돌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전원산업은 클럽 버닝썬의 대주주이고 유리홀딩스는 승리가 유인석 전 대표와 공동 설립한 투자회사입니다. 경찰은 두 업체의 회계장부 등 횡령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클럽 버닝썬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전원산업과 유리홀딩스에 각각 수억 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원산업 최태영 대표와 승리,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를 횡령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버닝썬 투자자로 알려진 타이완인 린사모에 대해서도 경찰은 국제우편과 이메일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린사모가 버닝썬을 통해 자금을 세탁했고 투자 배경에 중국 폭력 조직 삼합회가 있다는 의혹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승리와 유 대표의 뒷배를 봐준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에 대한 경찰 수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경찰은 공연 티켓을 받은 윤 총경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지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예인 단톡방 사건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경찰은 이번 주 안에 가수 최종훈 씨 등 5명도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야4당의 공세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에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추가 의혹까지 제기하며 거듭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여당 내부에서도 부적격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잇따른 후보자들 낙마에 결정은 내리지 못하고 수심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
야 4당이 일제히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위선, 코드 인사라며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의 동반 사퇴까지 주장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국민들은 청와대의 연이은 인사 참사에 분노를 넘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정의당까지 후보자 사퇴를 주장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 부적격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이해찬 대표는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은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모 변호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3월 오 변호사는 사흘 동안 삼광글라스 주식 2억 2천만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당시는 삼광글라스가 지분을 보유한 군장에너지의 상장설로 삼광글라스 주가가 6만 원대로 급등한 때입니다. 그런데 오 변호사가 주식을 팔고 2주 뒤 삼광글라스 주식 거래가 일시 중지되면서 주가는 4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오 변호사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 중지 직전에 주식을 판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래 정지 조치를 미리 알았다면 보유 주식 전부를 매도했을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법사위 전체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야당이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네, 이렇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불거진 의혹을 금융당국이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조사 여부를 결정한 건 아니지만 거래 시점 등을 파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아예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이현중 기자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는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 사이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을 7억 원가량 매수했습니다. 이직 후 이테크건설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한 달 사이 20%가량 급등했습니다. 삼광글라스 주가도 관련 회사의 상장 가능성 소식에 한 달여 만에 50% 이상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 부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금도 이 후보자 부부는 두 회사의 주식 24억 원어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거래 내역 자료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공시 시점과 거래 시점 등을 파악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내부 정보 이용 등의 혐의가 포착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난 2017년에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당시 금융위가 금감원에 조사를 맡겼고 이후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전 후보자를 기소했습니다. 한편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주식 거래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위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어제 광복군이 가장 먼저 밟았던 고국의 땅, 그러나 환영 인파 한 명 없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이 그날의 감격을 재현했고 시민들은 100년 전에는 하지 못했던 환영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기념식 모습을 담았습니다. 독립 만세! 독립 만세를 외치고 태극기가 세워집니다. 3월 1일부터 42일 동안 전국을 밝혔던 독립의 횃불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낭독으로 민주공화국 수립이 선포됩니다. 다시 조직한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한다. 해방 사흘 뒤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4명이 미군 수송기를 타고 여의도 비행장에 도착했던 순간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그날의 감격을 다시 한번 재현했습니다. 광복군 4분이 해방 사흘 뒤에 맨 먼저 밟으신 조국 땅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어제 기념식은 임시정부 수립 원년인 1919년을 기념해 19시 19분에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연을 통해 임시정부 100주년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지금에야 좀 저희가 알게 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많이 뭉클했고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임시정부 요인들을 추모하는 추념식과 다양한 100주년 기념 행사들이 어제 하루 내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오늘도 한낮에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17도, 광주 18도, 합천 20도까지 올라서 평년 수준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서울과 경기 남부, 충북과 세종 지역을 중심으로 종일 나쁨 수준 되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다가 구름이 차차 많아지겠고요. 일요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텐데요. 먼저 남부지방은 낮에, 중부지방은 밤에 이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영남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인데요. 해남의 가시거리 50m로 무척 좁혀져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오전까지 영남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5.6도, 대전 5.2도, 대구 8도로 어제의 시각보다 높고요. 낮 기온 역시 2,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춘천과 대전의 한낮 기온 19도, 광주와 청주 18도, 서울과 대구, 부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사고 일반고 입시 방식과 관련해 당분간 특별한 변화는 없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중복 지원 금지라든가 동시 선발 규정과 관련해서 어제 중요한 결정들을 내놓았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이 일반고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헌재는 중복 지원이 금지되면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할 경우 고교 입시를 재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등 고등학교 지원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사고에 지원했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불합격한 학생에게도 일반고를 포함해 평준화 지역 후기 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6월 헌재에 의해 이미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 입시가 같은 시기에 치러지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4대 5의 이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규정이 생기기 이전엔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해 우수 학생을 선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헌재도 이런 점을 고려했습니다. 자사고와 일반고의 교육 과정이 당초 취지와 달리 큰 차이 없이 운영됐는데 자사고에서 학생을 우선 선발하면서 학교 유형 간 학력 격차가 확대됐다는 겁니다. 다른 자사고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수 학생 선점이라는 것은 그 결과적인 측면은 있지만 자사고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고등학교 입시는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치러지게 돼 교육 현장에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미국의 각종 기밀을 폭로했던 위키리크스의 창립자 어산지가 7년 만에 영국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미국이 즉각 송환을 요청하고 있는데 영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양민효 특파원입니다. 백발에 흰 수염이 무성한 한 남성이 경찰들에 붙들려 나옵니다. 현지 시각으로 11일 런던의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체포된 줄리안 어산지의 모습입니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창시자인 어산지는 2010년 미국 정부의 기밀 수십만 건을 공개하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와 외교 문서를 잇따라 폭로했고 미국 정부의 1급 수배 대상에 올랐습니다. 영국에 머물던 어산지는 과거 스웨덴에서 저지른 성폭행 혐의로 송환 결정이 나자 자신을 미국으로 보내려는 음모라며 2012년 에콰도르에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7년의 대사관 피신이 막바지로 치닫게 된 건 위키리크스가 2017년 집권한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의 사생활을 유출하면서부터입니다. 에콰도르가 어산지를 추방할 거란 관측이 잇따랐고 결국 영국 경찰이 체포에 나섰습니다. Julian Assange's innocence or guilt, that is for the courts to decide. But what is not acceptable is for someone to escape facing justice, and he has tried to do that for a very long time. 미국 법무부는 군사기밀 해킹 혐의로 즉각 영국의 어산지 송환을 요청했고 어산지 측은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is precedent means that any journalist can be extradited for prosecution in the United States for having published truthful information about the United States. 디지털 시대의 폭로자냐, 극단적 해커냐, 엇갈리는 평가 속에 영국 법원은 다음 달 어산지의 미국 송환 여부를 심리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브라질의 주력 수출품인 콩 1kg을 팔아봐야 겨우 1,500원을 버는데 한국은 이걸 팔아서 750만 원을 벌고 있다. 브라질이 주목한 이것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현지 언론뿐만 아니라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상파울루에서 이재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한국 기업이 휴대폰 새 모델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보기 위해 중남미 각국 언론인들과 소셜미디어 활동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새 모델은 카메라 기능을 높여 셀카와 생방송을 즐기는 중남미 젊은 층을 겨냥했습니다. 브라질만 해도 18세에서 35세까지 이른바 밀레니어 세대로 불리는 젊은 층이 5,100만 명에 달합니다. 중남미 소비시장에서 휴대폰 10대 중 6대가량은 한국 제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Lleva harto tiempo en el mercado y que a nivel de software y también a nivel de hardware marca mucha innovación, mucho cambio. 언론들은 농산물 수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한국 기술력을 본받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1 kg de Galaxy S10 vale R$25.000. A gente, o nosso principal produto de exportação, dos nossos principais, é a soja. 1 kg de soja vale R$5. 브라질 대통령도 신임 교육장관을 임명하면서 한국 발전의 비결을 과학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a questão da pesquisa, a questão da ciência, da tecnologia e da inovação. 한국 기술과 교육 시스템 도입을 위한 브라질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덴마크의 여왕이 꽃다발까지 들고 코펜하겐 동물원을 찾았습니다. 특별한 손님 판다 한 쌍을 맞이하기 위해서인데요. 덴마크는 중국에게서 15년 기한으로 판다를 임대받았습니다. 덴마크는 이 판다 한 쌍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 돈 275억 원을 들여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중국은 국보급 동물인 판다를 중요 국가에 임대하는 판다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번지 점프를 하듯 크레인에 매달린 주인공은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성당의 동상들입니다. 성당의 첨탑과 함께 19세기에 세워진 터라 그동안 손상된 부분이 많아서 복원 작업을 거쳐 다시 설치될 예정인데요. 동상 하나당 3m에 150kg이 넘어서 지상으로 내리는데 크레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40m 높이 천장에서 거대한 폭포가 쏟아지는 이곳, 바로 싱가포르 창의공항입니다. 기존의 1, 2, 3 터미널을 연결하는 대형 복합문화시설이 다음 주 창의공항에 문을 여는데요. 실내 정원에 호텔과 식당, 항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창의공항은 여러 조사에서 수년째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KBS 교향악단이 오스트리아 빈의 세계 최고 클래식 공연장에서 창단 후 첫 연주를 가졌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씨도 함께했다는데요. 현지에서 유광석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경쾌하면서도 감미로운 곡조가 공연장을 맴돌아 관객의 마음을 적십니다. KBS 교향악단이 창단 63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최고의 클래식 공연장인 오스트리아 빈의 무직 폐허아인 황금홀에서 첫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Natürlich geben die Künstler ihr Bestes und sind alles Vollprofis. Und wenn sie in Wien sind, gehe ich immer in die Konzerte.
30여 년간 세계 최정상 소프라노로 활동하고 있는 조수미 씨가 교향악단 연주에 환상적인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배출한 모차르트와 슈트라우스의 작품은 물론 봄 향기가 물씬 나는 한국 가곡을 관객들에게 선사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관중들 그리고 우리 한국 교민들에게도 또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짜다 보니까 봄이 두 곡이나 들어갔네요. 오스트리아 정부와 정치계, 국제기구 인사들과 함께 스탠딩석까지 가득 메운 관객들이 봄의 향연을 만끽했습니다. Ganz besonders die Musik. Also dort, wo wir uns besonders nahe sind, Österreich und Korea, das ist die Musik, sind die Orchester. KBS 교향악단은 이번 오스트리아 빈 공연과 함께 앞서 한국과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공연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문화 외교사절 역할을 더욱 확고히 다졌습니다. 비인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지난주 강원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 일본 위성은 이미 실시간으로 그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도 산불 감시에 위성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기상관측 위성 히마와리. 일본 상공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 날씨를 관측합니다. 지난 4일 오후 2시 45분, 히마와리에 강원도 인제 산불이 새빨간 점으로 포착됩니다. 4시간여 뒤 고성 지역에도 산불이 감지되고 자정이 가까워지자 좀 더 남쪽인 강릉에서도 붉은 점이 생겨납니다. 강원 산불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포착된 겁니다. 히마와리와 같은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와 같은 속도로 돌며 항상 같은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밤낮 구분 없이 넓은 영역을 관측할 수 있어 산불 감시에 유용합니다. 정지궤도 위성에는 열을 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을 준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해 대형 산불이 끊이질 않는 미국은 이미 300여 대의 위성을 통해 산불의 사전 감시부터 발화와 확산, 피해 면적까지 관측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산불 감시용 고해상도 위성을 운영 중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아직 위성을 통한 산불 감시가 어렵습니다. 기존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1호는 산불 관측 장비가 없는 데다가 이미 가동 연한을 넘긴 상태입니다. 시험 운영 중인 천리안 2의 위성이 본격 가동되는 오는 7월에야 감시 체계를 갖출 수 있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2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셋값 역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0.07% 하락했습니다. 낙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2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것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동구는 아파트값이 0.29% 내려 서울 평균 하락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감정원은 강동구와 인접한 하남시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주간 아파트 가격이 지난주보다 0.09% 하락했습니다. 시도별로는 울산 0.18%, 경북 0.15%, 충남 0.14% 순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아파트 전셋값 역시 24주 연속 내림세를 유지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전셋값은 0.06%, 인천은 0.07%, 경기는 0.13% 하락했습니다. 서울 대부분 지역의 전셋값이 내림세를 보인 가운데 헬리오시티의 입주가 끝난 송파구의 전셋값만 0.07% 상승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도별로는 전남과 대구만 소폭 오른 반면 충북이 0.26% 떨어지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주택시장이 약보합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로 인한 부담이 커지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충남 서해 태안반도 앞바다에서 이달 초부터 봄 꽃게잡이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어 어민들은 울상입니다. 조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 하루 동안 바다에서 조업을 마친 어선이 이른 아침 항구로 들어옵니다. 항포구에서는 어선들이 밤새 잡아올린 새우와 꽃게 등 수산물 하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배에서 나오는 꽃게 상자가 한두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0kg에서 150kg 용량이 나왔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한 10kg 용량밖에 안 나와요. 이달 초부터 꽃게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출하량이 하루 1, 2톤가량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획량은 예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간장게장용 꽃게 수요가 늘면서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안신진도 위판장의 경우 최근 봄 꽃게가 1kg당 45,000원 선에 거래돼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0,000원 정도 높아졌습니다. 시장 가면 한 5만 원 선에서 한 5만 3천 원 정도 소비자들은 이런 가격에 사먹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나마 수온이 올라가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다음 주 후반부터는 현재보다 2배 정도 많은 꽃게가 출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봄 꽃게 수확이 최근 2, 3년 동안 계속 저조해 높은 가격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용입니다. 베트남에서 불법 촬영물 등의 음란 동영상을 대량으로 유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지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공조에 힘입어 구속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김가람 기자입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한 남성이 경찰과 함께 인천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불법 음란물 유포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한국인 38살 김모 씨입니다. 2017년 8월 베트남으로 떠난 김 씨는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불법 음란물을 유포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2달 동안 유포한 것으로 확인된 음란물만 3,600여 건. 음란물 유포로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꿨는데 지난해 1월부터 9달 동안 챙긴 돈이 5,700만 원에 달합니다. 국내에서도 음란물을 유포했던 김 씨는 베트남 은신처에서 서버에 우회 접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권 무효화 조치와 함께 인터폴 수배 등 국제 공조를 요청해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음란물 유포 사범에 대해 국제 공조가 이뤄진 건 이례적입니다. 단순히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서 탈피해서 압수물까지 적극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고 구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성폭력 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의 불법 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김 씨에게 음란물 업로드 프로그램을 제공한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래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도 상쾌한 마음으로 활기찬 마음으로 밝은 출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운전, 양보운전은 기본이라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 이후까지와 여의 하류나들목에서 63빌딩 지날 때까지 평소와 비슷한 구간 정체지만 주행 속도는 전반적으로 평소보다 조금은 나은 편입니다. 통일로 도심안 쪽 녹번 삼거리에서 홍은동 사거리 지날 때까지 간간히 지체와 정체며 정체거리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아로 기름 사거리에서 성신여대 이전까지 정체 행렬이 조금 늦게 시작된 가운데 서서히 길어지는 모습이며 서울 외곽순환도로 남양주에서 강일나들목 이후까지 어제와 비슷한 모습으로 더딘 운행되고 있습니다. 주말 나들이길 교통 통제 정보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집회 후 세종로 소공원까지 도로 행진이 있습니다. 세종대로 일대 큰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양재천의 봄꽃 축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재천 주변 도로가 낮 12시 30분부터 밤 8시까지 큰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열린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동의 낙태죄를 적용한 270조 모두 헌법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낙태죄가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행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이고 270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4명이 불합치, 3명은 단순 위헌, 2명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7명의 재판관이 낙태 처벌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4대4 합헌을 결정했던 2012년 당시와 달리 재판관들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더 무게를 실어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 불합치 판결에서 여성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임신, 출산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더 중요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낙태죄를 처음 규정했던 1953년 이후 66년 만에 내려진 위헌 결정이자 2012년에 합헌 결정을 7년 만에 번복한 것입니다. 이로써 현행 낙태법 조항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그 이후는 개정된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국회는 내년까지 낙태 허용 범위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갈린 낙태죄 논쟁은 법 제정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위헌 결정으로 막을 내렸지만 낙태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결코 어느 하나를 포기하거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관련 법 개정에 이를 어떻게 담을지 우리 모두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임신과 낙태를 여성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도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 접촉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다시 추대됐습니다. 경제를 총괄하는 내각총리는 박봉주에서 김재룡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영남에서 최룡해로 교체됐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소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승소함에 따라 앞으로도 수입 금지를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여의도 봄꽃축제는 어제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서울 곳곳에서 만개한 벚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개한 벚꽃은 오늘과 내일까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한낮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7도, 광주 18도, 합천 20도로 평년 수준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호흡기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북과 세종 지역은 종일 나쁨 수준 되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이 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차차 구름이 많아지면서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부지방은 낮까지, 중부지방은 밤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서쪽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영남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 해남의 가시거리 50m로 무척 좁혀져 있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오전까지 영남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5.6도, 춘천 4.6도, 대전 5.2도,
대구 8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 한낮 기온도 역시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춘천과 대전이 19도, 광주와 원주, 청주 18도, 서울과 대구, 부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 바람도 거의 불지 않는 가운데 물결은 1, 2m로 잔잔하게 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요일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도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